Hi. Thank you. 지금 여기 그 포르쉐 타이칸의 런칭 행사가 열리는 곳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후저우인데 후저우가 너무 커가지고 후저우에서 지금 2시간을 달려서 왔어요. 유럽에서는, 유럽의 월드 프리미어는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곳 시간으로 오후 3시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행사가 열립니다. 지금 이곳 중국 시간으로는 9시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열려서 총 3군데에서, 미국은 또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이런 월드 프리미어 행사장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3곳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그 타이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가 내놓은 첫 번째 그 전기차죠. 완전 전기차. 엔진이 없이 완전 전기로만 구동되는 스포츠카고요. 그 포르쉐는 뭐 다른 회사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포르쉐는 스포츠카 브랜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UV를 만들건 혹은 세단을 만들건 어떤 차를 만들건 간에 그 차는 스포츠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성을 따지는 차를 만들지 않고 오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차를 만든다. 뭐 사람이 4명이 타고 5명이 타건 간에 우리는 스포츠카만 만든다라는 의미로 스포츠카 브랜드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카입니다. 전기 스포츠카인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초의 일렉트릭 스포츠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의미가 깊느냐, 테슬라가 최초의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많은 그 내연기관 스포츠카들을 박살내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했죠.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면 테슬라가 수많은 그 전통적인 스포츠카들보다 훨씬 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테슬라를 운전해봤습니다만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라요. 뭐 제로백 가속이 뭐 2초대에 들어가니까 정말 그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루디크로스하게 빠릅니다. 정말 빠른데 그 차를 타면서 이 차가 빠르다, 승차감이 좋다, 조용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좋은 차를 평가할 때 이야기하는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차가 다른 차보다 좋아서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차가 테슬라여서 그러냐, 혹은 전기차여서 그러냐. 이 차가 전기차여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뭐 저는 전기차를 여러 대 탔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분명 내연기관차와 모습은 닮았지만 가속하는 모습, 그 뭐 달리는 감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내가 매력을 못 느꼈던 것인지, 혹은 테슬라가 화제는 모았습니다만 자동차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여서 자동차가 빠르고 승차감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매력을 못 주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 만족을 못했던 것인지, 이게 어디에서 밝혀지냐면 이제 곧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리고 또 뭐 아우디까지 완전 전기차들을 선보입니다. BMW는 좀 뭐 다른 해법을 보였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패키징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차를 선보였죠. 그래서 그 차들이 저도 타봤을 때, 아, 이 차가 훨씬 더 뭐랄까 친숙하고 나는 이 차가 더 좋다, 이 차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화제를 모으는 데는 좋았지만 그 차가 자동차라는 것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완성도는 좀 못 미쳤던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그 아우디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를 타보면서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능, 무려 2초대 가속력을 자랑했던 테슬라에서 가장 빠른 모델 P100D, 이런 차들이 줬던 그 루디크로스한 그런 가속감,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동등하게 이제 충족했다고 보여지는 포르쉐 타이칸이 전기차로 스포츠카,
그것도 내연기관 스포츠카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포츠카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이제 월드 프리미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양산차의 모습을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그 차의 주행 감각을 여러분들에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이제 개발진과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런칭쇼가 곧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지금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개발진들 그리고 디자이너와 대화를 해보면서 포르쉐가 911로 스포츠카는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듯이 전기 시대의 스포츠카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가 듭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로 달리는 빠르고도 매력적인 내연기관 스포츠카에 익숙한 사람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올 것인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포르쉐가 지금까지 만든 차는 뭔가 믿고 탄다, 이런 믿고 타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포르쉐는 그 중에서도 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포르쉐가 만든 스포츠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데,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도 믿을 수 있을지는 이제 이 포르쉐 타이칸과 함께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일단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개발자랑 대화하는데 내가 뭘 물어봤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거 생각 안 했겠니? 하는 그런 웃음을 보이는데 뭔가 거기에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스포츠카는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가속 실험을 여러 번 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혹한 풀가속 실험을 계속해서 뭐 한두 번 하고 차가 퍼지는 게 아니라 차의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똑같은 동력 성능을 낼 수 있느냐를 테스트했다 그래요.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어떻습니까?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그 동작이 완성도를 이룰 수 있게 하죠. 많은 스포츠들이 그렇죠. 스포츠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코너를 브레이킹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풀면서 가속으로 넘어가면서 방향을 바꿨다 라고 할 때 스티어링의 반응, 엑셀러레이터의 반응, 서스펜션의 반응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동작을 했을 때 똑같은 일관성을 줄 수 있느냐, 그 일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차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엔지니어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포르쉐는 스포츠카를 정말 먼저 이해하고 만드는구나, 엔지니어가 공돌이가 아니라 스포츠카의 철학을 알고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계속 주제를 떠들고 있는 동안 행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 차는 로너 포르쉐라고 해서 포르쉐 박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전기차죠. 포르쉐는 시작이 전기차였습니다. 내연기관 차가 일반화되기 전에, 그것도 전기차, 전기모터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서 바퀴에다가 모터를 넣은 전기차, 로너 포르쉐라는 차가 처음 만들었죠. 아, 멋있다. Electrified through water, through wind, electrified through the sun, which is here, which is there, which makes you feel, get ready for an electrifying future. 타이칸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중국의 인구가 10억이잖아. 기자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까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 포르쉐는 소울이 있다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롤 모델이 없었다 라는 말이 또 기억에 남았어요. 롤 모델은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고 있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포르쉐의 라인을 지켜야 한다
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말하면 포르쉐를 결정하는 모양이 정해져 있다는 건 디자이너에게 되게 좋은 뭐랄까요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포르쉐답게 계속 이어가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첫인상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첫인상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포르쉐예요. 그리고 안에 타본 느낌도 질감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까지 전기차는 질감 안녕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질감도 고급차 수준의 질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 타면서 약간 그 플라스틱 냄새가 싫어서 좀 실망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이 인산이네 사람들의 벽을 뚫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왔네요. 앞쪽에는 그 4포인트 등, 그 주간주행 등이 4개의 등으로 된 것이 인상적이죠. 이 휠도 바디 컬러랑 매칭해서 저 색깔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이제 노란색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브레이크 회생 제동이 상당히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타봤을 때 운전자 제가 키 188cm가 운전한다고 봤을 때 뒷자리도 상당히 앉을만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뒷모습 요거는 이거는 이제 그 포르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포르쉐의 사륜구동에서 볼 수 있었던 일자 테일 라이트가 여기에서도 이제 그 쓰이고 있고요. 사륜구동이어 쓰이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아이콘으로 쓰이고 있고 포르쉐 로고는 그 밑에 들어가는데 투명한 그 수지재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탈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는 앞으로 그런 크롬 도금된 그 로고가 아니라 저렇게 투명 그 크리스탈 같은 재질로 된 로고를 쓰겠다라고 했고요. 타이칸 터보 S라는 건 뭐 터보 S라고 하면 그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포르쉐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터보가 들어가진 않지만 터보 S라는 이름이 이미 대명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이름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칸 터보 S를 보면 타이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진 모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옆모습은 파나메라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만 그 세단 같기도 합니다만 911의 모습이 전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 앞부분의 아치, 그 본네트 부분의 아치도 그렇고요. 뒷부분 엉덩이를 상당히 잘 표현해냈습니다. 저 사실 세단이에요, 세단. 뒤에 그 테일게이트를 좀 기울여놔서 그렇지, 패스트백처럼 기울여놔서 그렇지, 뒤에 보시면 둥글게 떨어진 게 아니라 뒤로 노치가 있는데, 왜냐면 뭐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야 세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외건 형태로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좀 진부한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노치백이지만 노치백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잘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건 뭐 디자이너들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루프라인이 둥금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가 마치 911을 연상시키는 둥그런 엉덩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유리가 뚝 떨어지고 노치라고 해도 무방해요, 사실. 그래서 세단의 실용성을 가지지만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땐 이 차가 세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임수 디자인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포르쉐 타이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지금 400명 와 있습니다. 400명이 달려들어서 더 이상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과 이 영상으로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가 국내에 들어오면 실제로 타보고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